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 모의고사 제1회 첫 번째 과목인 교통법규 과목에 대해 문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영상은 모의고사 제1회분만 제공되며 과목은 면제 혜택에 따른 두 개의 과목인 교통법규 과목과 교통안전관리론 과목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교통안전 담당자의 직무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 2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 담당자는 운수회사나 교통 관련 기관 등 사업체에서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안전 책임자를 말합니다. 직무에 대한 법령 내용은 보기 지문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 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모든 내용은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담당자의 직무로서 먼저 조치하고 교통사업자에게 차후 보고해도 되는 업무 종류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제3항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 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내용들을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교통안전 담당자가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그 해당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교통수단의 정비, 운전자 등의 승무계획 변경,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안,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 등에 대한 징계 건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령 내용도 보기 지문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제2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법상 교통수단은 차마나 노면전차, 철도차량,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출제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교통안전진단 기관 등록을 취소하거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가 있을 때 올바른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제61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국가가 교통수단의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자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제9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법상 4번 여객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 의무자 범위 안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5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 기본 계획의 포함 사항을 보시면 이번 내용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 포함 사항들을 응용하여 보기 지문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운행하는 차량 중 차로 이탈 경고 장치에 장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제55조와 시행규칙 제30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들은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해야 하지만 문제에서 출제된 예외 사항으로는 시행규칙에 따라 덤프형 화물 자동차와 피견인 자동차, 그리고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인 시내버스, 그 밖에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가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터빈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 계기 비행 시 교체 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홀딩 퓨엘은 몇 미터에서 하는 것으로 계산되는가?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 별표 17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터빈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가 계기 비행 방식으로 교체 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연료량 기준은 항공안전법상 450m 또는 1500피트 상공에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보기 지문처럼 미터 단위와 피트 단위 모두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의무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제4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 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시설은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표지시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는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할 의무는 있지만 교통수단은 시설이 아닌 운행체계의 일부이므로 해당 의무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무인 항공기의 항공기 사고 기준으로 옳은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2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탑승하는 항공기인 유인 항공기는 탑승자가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가 사고의 시간적 범위라면 무인 항공기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동기, 즉 엔진이 정지된 순간까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유인 항공기와 무인 항공기 간의 차이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망, 중상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사망이나 중상의 범위로는 다음의 시행규칙과 같이 있으며 부상을 입은 날부터나 화상을 입은 날부터는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지만 문제 보기 지문처럼 숫자를 변형시켜 옳지 않은 보기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망이나 중상 범위 종류와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준사고 범위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는 총 16가지가 있고, 이 16가지들을 이용하여 문제 보기 지문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항공기 준사고부터 설명드리자면,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뻔했거나 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말합니다. 4번 보기 지문의 경우에는 항공사고에 해당되므로 항공기 준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항공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2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안전법상의 항공 업무란 무선 설비 조작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 업무와 교통관제 업무, 그리고 항공기 운항 관리 업무, 정비 등을 수행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가망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와 경량 항공기나 그 장비품, 부품의 정비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등이 포함되지만 조종 연습이나 관제 연습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0석을 장착한 A330 항공기에 필요한 손 확성기 수로 옳은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운송 사업용 여객기는 항공안전법상 좌석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손 확성기 수량을 알맞게 구비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좌석 수량을 변형하여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 표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공항 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 4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4번 보기 지문의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 5에 해당되는 항공운송 사업자의 자체 보안 계획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항 운영자의 자체 보안 계획은 해설과 같이 총 14가지가 있고 항공운송 사업자의 자체 보안 계획과 보기 지문을 섞어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함 사항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승객 좌석이 189석이 장착된 보잉 737 항공기에 구비해야 할 소화기 수량으로 옳은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별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객실에는 승객 좌석수에 따라서 소화기를 다음과 같이 구비해야 합니다. 앞전에 손 확성기 수량을 물어보는 문제와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좌석 수량을 변형시켜 출제할 수 있으므로 이 표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으로 옳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78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안전법상 비행정보구역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항공교통안전관리자에서는 주로 주의공역이 출제되기 때문에 주의공역에 대한 정의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국 정부에서 관할하는 지역에서 비행 중 항공기가 요격을 받았을 경우 해당 항공기 조종사가 취하는 것으로 옳은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6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조종사가 외국 영공에서 요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은 해당 국가의 주권 영역이므로 그 국가의 군용기 및 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 절차는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해당 국가 법령과 군사 통제 절차가 우선입니다. 항공보안법에서 정의하는 운항 중이란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보안법 제2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합니다. 1번 보기 지문과 3번 보기 지문은 항공기 사고에 대한 정의를 말하며 4번 역시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항공보안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항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보안법상 불법 방해 행위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1번 보기 지문은 항공보안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항공기 운항 및 공항의 안전이나 보안과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증명 시험에 합격한 경우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증명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기존 증명 만료일까지는 기존 증명이 그대로 유효하며 새 증명의 유효기간은 기존 증명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 중 5등급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 또한 이전 문제와 같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에서는 등급별 유효기간과 4등급이나 5등급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증명을 받은 사람이 기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합격한 경우에 대한 유효기간 적용 문제 유형이 출제되므로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공기가 활공기 외에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에는 예항줄에 붉은색과 흰색의 표지를 어느 간격으로 번갈아 붙여야 하는가?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1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기가 활공기 외에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에는 조종사나 지상연락원에게 예항줄 위치를 쉽게 시각적으로 식별시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m 간격으로 번갈아 붙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항공기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 정답은 3번이죠. 항공기 등록의 종류로는 항공안전법상 변경 등록, 이전 등록, 말소 등록 총 3가지가 있으므로
임시 등록은 법령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 등 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라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2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 등 항공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서 공익 목적의 운영에 한정됩니다. 단순 물자 수송과 같이 도서지역으로 식량을 보내는 목적은 항공안전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첫 번째 과목의 총 50문제 중 25문제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5문제를 이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